자, 우리 문법 몇 문제 볼 거고요. 지금 문법 파트로 오세요. 이 11번 문제가 좀 어려웠지, 그지? 11번 문제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위에 읽을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거 연결해서 막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공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어떤 지점을 좀 공부해주면, 이 접사, 어미, 자, 이런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공부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1번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거든. 넘어가고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12번 문제부터 일단은 볼게요. 자, 보세요. 자연스럽게 한번 이해해봐, 얘들아. 지금 12번에 그 밑줄 친 단어의 가의 얘가 아닌 거. 이렇게 됐지, 그지? 일단, 가를 이제 너희들이 보면, 뭐 간단합니다. 그죠? 접사가 어근이랑 결합을 딱 하는 건데, 이럴 때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즉, 어근에 이제 결합해가지고, 뭐 접사입니다. 자, 접사가 어근에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품사를 변화시킨 것. 자, 즉, 품사를 변화시킨 것. 자, 그것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1번에 행복하였다, 자, 이런 단어가 얘들아, 자, 행복. 애초에 행복, 명사인데, 이 명사에 하다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이 된 거야. 자, 이거 하다라는 접사 결합이야. 그래서 이 하다라는 접사 결합해가지고, 품사 자체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행복하다, 형용사. 그래서 얘들아, 행복하다가 애초에 파생어였어. 뭐, 그뿐이 아니죠. 그 2, 3, 4, 5는 전부 다 파생어들입니다. 자, 2번도 찰랑거리다인데, 이 찰랑. 품사가 뭐였냐면, 이제 부사거든? 우리가 문학 시간에, 자, 찰랑찰랑 뭐 이러면 그 음성 상징어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자, 즉, 그것. 우리가 문학 시간에 음성 상징어다라고 하는 그것. 자, 그 단어들을 우리가 품사적으로는 이제 부사라고 하거든. 그래서 찰랑, 애초에 부사였는데, 자, 이것도 거리다가 붙어가지고, 역시나 찰랑거리다. 이? 자, 동사가 됐죠. 자, 찰랑거린다, 동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그녀의 견해 차를 좁힐까? 자, 이것도 애초에는 뭘까? 좁다, 형용사였거든. 근데 좁히다. 자, 좁히다, 즉 동사가 된 거. 자, 답은 4번이었잖아.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높다라다. 그러니까 높다가 즉 애초에 형용사였는데 여기에 달았다. 그러니까 이 거리다, 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사거든. 그래서 여기도 달았다라는 이 접사가 붙어서 결국 뭐냐면 얘는 품사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다 또 형용사, 높다랗다도 형용사. 근데 자랑 같은 경우에는 명사였고 자랑스럽다 결국 뭐냐면 형용사거든. 음. 내가 지금 세모 친 거 뭐냐고? 접사. 1번의 접사, 하다. 2번의 접사, 거리다. 3번의 접사, 히. 4번의 접사, 다랏. 그냥 다까지 쓸게. 다랗다. 그 다음 5번에 스럽다. 자, 이런 것들이 접사거든. 음. 이 중에서 지금 품사를 바꾸지 않은 것은 4번이었다. 자, 13번 가고요. 그 13번에 그 문장의 짜임을 얘기해요. 자, 그죠? 문장의 짜임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개념 공부하고 나면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건데. 음. 자, 뭐, 아무튼 간단하게. 일단은 이 문장의 짜임에서는 그 안긴 문장이라고 해서 그 안긴 문장을 자, 활용해서, 즉, 안긴 문장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긴 문장으로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장 하나 크게 만들어라. 자, 이건데, 다만 이 안긴 문장으로 만들 때는 명사절과 관형절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음. 자, 애초에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서는 그 겹문장하고 문장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치? 이 겹문장 자체가 우리는 아는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 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음. 이 아는 문장 자체가 또 한 번 여러 절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음. 됐고.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명사절과 관형절이 안겨있는 문장을 찾아봐라 라고 한 겁니다. 애초에 일본에 이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다는 뭐가 오냐면 이거는 애초에 안긴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안긴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온다. 이렇게 됐지, 그지? 그래서 애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그냥 기준에 맞게 이제 이 문장을 보면 꽃이 활짝 피는 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냐면 안긴 문장이 있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관형절이 안긴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근데 답이 될 수 없는 건 뭐겠어? 명사절은 안 보이거든. 이제 관형절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명사절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꽃이 활짝 피기를이라고 해서 또 역시나 명사절은 보여. 그런데 관형절이 안 보여. 내가 지금 이건 있고 이건 없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니, 얘들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생님의 기준? 자, 기준 자체가 바로 어미의 종류예요. 음. 내가 그래서 어미의 종류를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달달 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미의 종류를 외우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냐? 바로 이 는이었다는 거야, 는. 음, 기였다는 거지. 이렇게. 음. 사실 그리고 이 면,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면이라는 이 연결어미는 당연히 안긴 문장과는 관련이 없어. 자, 그런데 이 는, 기, 뭐 이런 것이 이제 안긴 문장과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런 어미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것도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해서 답이 4번인 이유가 이제 이런 어미들, 즉, 니은, 기라는 어미가 이제 관형절이 보이는, 그리고 또 역시나 명사절이 보이는 근거가 되거든. 그럼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5번 봐봐. 자, 5번에서는 또 뭐가 보이니? 여기에 기가 보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뭐는 있다? 명사절은 보여. 자, 그런데 관형절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어마로미가 보이지 않아요. 음. 자, 알겠죠? 이번에 이 1회 너희들이 문법을 막 와장창 틀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난 그걸 오히려 이해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1학년 때와 좀 다르다, 문법이. 1학년 때는 그저 문법이 좀 내 독해력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형태였잖아. 그지? 내가 문법적인 지식이 이제 크게 있지 않아도, 독해에 글쎄요, 의존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즉 독해력을 통해서도 뭐 얼마든지 이제 읽고 답이 막 보이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다릅니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개념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 답이 보이는. 정말 공부를 해야 답이 보이는. 자, 그런 형식이거든. 그래서 지금 틀리면 뭐 어때? 상관없지. 문법은 이제부터 공부해야겠구나. 개념 공부를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니? 개념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 음. 자, 이제 14번 문제인데, 이제 보니까 14번 문제만 맞은 친구들이 이제 좀 덜어 있었어요. 왜? 국외음악. 자, 이게 그래도 유일하게 1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잖아. 자, 국외음악가 뭐였지? 드트의 끝소리가 이를 만나면 즈츠가 되는 거. 맞지? 음. 자, 그래서 이 맞이, 같이 이런 단어, 기억. 즉, 기억을 보면 드트가 끝소리일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구나. 그치. 맞이, 같이, 맞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결해 볼 수 있었고, 니은을 보면 티읕이 특정한 모음이랑 만나야 일어난다 이랬어. 자, 이유가 뭐겠어? 밭이 국외음화 일어났지. 근데 밭을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자, 즉, 국외음화 포인트가 뭐였는데? 바로 이라는 모음을 만나야 일어난다 이거죠. 특정한 모음 이. 그다음 3번. 디귿을 보면 디귿 뒤에서 히읗이 탈락할 때 에이.
우리가 이 고치다 다치다를 음운 변동으로 연결해서 공부할 때 이게 히읗 탈락이라고 해요? 그거 아니지? 그지? 자, 즉, 이 단어는 요래 만나서 일단 무엇이 일어난다 그랬어? 축약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즉, 히읗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음 축약이 일어난 이후. 자, 이후에 결국 이 티읕이 무엇으로? 치읒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랬잖아. 자, 그래서 지금 굳히다, 닫히다. 사실 우리 이게 국외음화에서 그 포인트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죠? 이거 문제로 꼭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자, 그래서 자음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굳히, 굳티치, 이렇게. 다티치. 그래서 우린 이런 것을 히읗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히읗이 먼저 디귿과 축약된 이후에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야 하는 거지. 4번까지만 볼 텐데 그 리을을 보니까 이 티읕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일어나지 않아. 이거 중요했잖아. 왜냐하면 국외음화 환경을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드트와 이라는 모음은 애초에 어떤 형태소였어야 되는 거니? 형식 형태소여야 일어나는 거지. 반대로 실질 형태소 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잖아. 자, 그래서 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 형태소니까 일어난 건데, 이 녀석, 끝인사. 즉,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실질 형태소거든. 음. 자, 이럴 때는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의외로 좀 까다로운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드트라는 그리고 이라는 모음의 드트라는 자음과 이라는 모음의 결합이어야 하고 또 하나 이라는 모음은 형식 형태소여야 하는 거. 자, 15번 문제 볼게. 이 15번 문제에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렵죠, 그죠? 왜? 중세국어니까.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들이 오히려 너희 그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세국어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의 양은 사실 굉장히 적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현대국어에서의 개념 공부를 정말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어떤 뭐 그건 많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 문법 우리나라 이 말의 즉 국어의 문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표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현대국어의 문법을 반드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어야 사실 이 중세국어는 연결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세국어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어떤 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대국어의 문법부터 먼저 좀 마스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세국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런 건 좀 미리 공부해 놓고 좀 외워보자. 음. 왜냐면 이제 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1학년 때 이거 사실 했다,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는 지금 암기해 놓고 갑시다. 자, 볼게. 일단 이 주격조사 관련해서 현대국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어떤 형태냐면 이나 가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 자체가 뭐였다? 이였어요. 이. 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뭐다? 이다, 이.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라고 하는 이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그마저도 모습을 좀 달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게 이 아니면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라고 하는 이 주격 조사 자체가 앞 글자의 어떤 형태에 따라, 즉 앞소리 성질에 따라서 결국은 형태가 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였어. 일단 먼저 보면은 이 체온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자, 요거죠. 그 체온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를 결합했다. 첫 번째 뭐냐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뭔데? 받침이 있다고. 자, 앞말이 자음으로 딱 끝나면 우린 여기에 그대로 이라는 형태의 주격 조사를 결합한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번엔 모음인 경우지, 그죠? 근데 모음을 둘로 나누어 보는 거야.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모음이도 반모음이도 아닌 모음이라고 해서 더 줄이면 이가 아닌 모음이야. 그래서 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지 않은, 즉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두 가지의 어떤 소리 성질로만 나누는 거예요. 이 소리 성질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번엔 그 이가 아닌 모음일 때라고 한 거고요. 자, 이럴 때는 내가 그래서 작년에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라고도 하고 짝대기라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 자, 이럴 때는 뭐다? 짝대기를 결합했다. 짝대기. 마지막. 음. 자, 그런데 그냥 이 소리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그냥 이 모음으로 끝난 거야. 이 소리의 모음으로 끝난 거지. 자, 그럴 땐 뭐다?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영형태라고 하거든요. 즉 그것이 결합은 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쓰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뭔지 우리가 예를 들어 잠깐 볼게. 자, 실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해볼게. 만약에 사람, 자, 사람에다가 주격 조사를 결합을 할 거야. 자, 그럼 어때? 이게 지금 자음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결합한다? 이를 결합하겠지? 그런데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것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우리 훈민정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바라고 하는 그 바라는 체언이 있었어. 음. 그래서 이 녀석은 짝대기를 결합하기로 했잖아, 그치?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뭐다? 출력값이 배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음. 자, 그리고 3번 만약에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거든. 자, 이건 훈민정음에는 없으니까. 자, 뿌리로 해볼게. 만약에 뿌리 소리를 내봐. 뿌리. 자, 이 모음의 성질로 끝났지, 그지? 뿌리. 자, 그럼 이럴 땐 뭐다? 이렇게 아무런 형태 없이 주격조사 결합을 얘기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게. 자, 일단 기억에 밑에 현대어 뿌리를 줬어요. 현대어 뿌리를 주지 않으면 우린 중세국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만약에 중세라면 어떻게 뭐 쓰여졌을까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기본적인 유출은 해줘야지. 즉, 뱀이 가지는 그 중세 때 표기 방식은 뭐겠어? 뭐 요거겠죠, 그죠? 요런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길 수 있어. 선생님, 여기에, 즉, 뱀이라고 해서 자음으로 끝났는데, 이럴 땐 이가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뭐 안 보여요? 없어요?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 하나 더. 중세 국어 때, 즉, 중세 때 가장 중요한 이 적기 방식이 뭐다? 이어 적기잖아요. 실제 그래서 사람에다가 이라는 형태의 결합은 결국 최종적으로 출력값이 어떻게 된다? 사람이가 된다는 거잖아, 이거. 우리 1학년 때 중세국어 때 훈민정음 할 때 이거 배운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일단 이 배암이라고 하는 이 이어적기의 방식에는 결국 뭐다? 주격조사 이의 결합을 얘기할 수 있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뿌리 보세요. 이번에는 뿌리야. 뿌리. 자, 어떠니? 이 소리 성질로 끝났지? 뿌리. 자, 그럴 땐 어떻다? 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즉, 주격 조사를 생략하여라고 해도 좋고요. 뭐 아무런 형태 없이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대장부야, 대장부 이렇게. 자, 그럼 대장부, 즉 이 이외의 모음일 때는 결국 결합이 어떻다? 짝대기 결합이다. 그래서 대장부에다가 짝대기를 결합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나 그래서 얘들아 이 중세국어의 주기조사 요거 외워줘. 알았지?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문제 풀 때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3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우리 독서 지문 하나 볼 텐데, 그 독서, 선생님이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또 역시나 그래프 같은 게 붙어 있는 그 지문 하나를 많이 틀린 것 같아. 근데 지문 길이는 짧더라, 이거.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알겠죠? 다 보진, 이거 짧어, 얘들아, 그치? 짧은데 이마저도 다 보지 않을 거라서, 근데 좀 읽긴 읽어야 됩니다. 문제 좀 풀려면. 자, 일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뭐, 됐고, 이제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화학 반응이다.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모든 과정. 자, 그런 것은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문장을 읽어봐야 한다. 내가 늘 말하듯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다. 자, 즉, 우리 몸속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래. 다음. 그래서 이 두 문장 보고 나면 결국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은 뭐겠니? 촉매잖아. 어.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 속도,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촉매라는 물질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촉매, 뭐 역할, 우리 몸속에서 하는 그 역할 정도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촉매 자체가 정촉매, 부촉매로 구분이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구분이라고도 좋은데 뭐 종류지 뭐. 자, 촉매의 종류도 얘기했습니다. 음. 근데 이 촉매가 이렇게 정, 구로 나누어지는 건 뭐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 설명을 할 수 있답니다.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정촉매, 부촉매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얘기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면 이건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래.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우리 몸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지잖아? 그럼 반응 속도,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가 뭐겠니, 얘들아? 화학 반응 속도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몸속의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아지면 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진대.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가 좀 높아지잖아? 그러면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진대. 자, 그래서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촉매고, 이걸 오히려 높이는 것이 부촉매래.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문단 봤는데, 그 1문단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준 거예요. 일단, 뭐, 그래도 첫 번째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먼저 키워드 나왔죠. 1문단 다 읽어도 핵심어는 촉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촉매의 역할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촉매의 그 종류도 얘기해주고, 그 촉매를 이렇게, 즉, 정촉매와 부촉매로 나누게 되는 그 기준과 그것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각각의 역할을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촉매 자체는 뭐다? 속도 변화다. 그치? 그런데 속도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정촉매라고 하는 녀석, 정촉매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국은 활성화 에너지를 막 낮춘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뭐 우리 몸속에 반응 속도를 좀 빨라지게 만들겠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는 거지, 그치?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부촉매니까 이 부촉매, 자, 이 녀석, 이는 즉 부촉매는 결국 활성화 에너지를 막 높이니까 결국은 뭐다? 반응 속도,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이 문단 볼게. 자, 이 문단에서도 너희들은 뭐 읽어봤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읽어보니까 어떠니? 뭐 엄청나게 뭐 아주 또 많은 정보, 새로운 정보를 줬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주 많고 뭐 다양한 정보를 막 새로 주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은 결국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각각은 그저 단순하게 새로운 정보를 그냥 툭툭 꺼내서 나열하는 형태였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래? 자, 봐봐. 자, 일단 우리 몸속에도 촉매가 있다. 효소가 그러하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우리 몸속의 효소. 이게 뭐다? 촉매야. 그치? 일단. 아, 촉매는 효소고, 효소는 촉매야. 우리 몸속에는 효소가 있어. 촉매가 있지. 음. 자, 그리고 대부분의 효소는 우리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좀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대요. 자, 즉,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효소, 즉, 이 촉매는 보통은 좀 빠르게, 반응을 좀 빠르게 일어나게 한답니다. 그리고 속도와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풀어내는 거잖아, 그지? 우리 몸속에 있는 대부분의 이 효소는 보통은 화학 반응을 좀 빠르게 만든답니다. 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소화 효소인 펩신이라고 해서 또 펩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니? 타 같은 말이지, 그지? 음. 자, 펩신은 촉매지. 촉매는 효소야. 효소는 펩신이지. 일단 이렇게 해서 펩신이 우리 몸속에 펩신이 나온대. 그래서 이 펩신이 음식물을 위장에 오랫동안 담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그렇게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다. 어떠니? 이렇게 또 같은 말이 되잖아. 음. 아, 우리 몸속에 이 위장의 음식물들을 막 소화시키는 건 오랫동안 담지 않고 소화시키는 것. 자, 이것이 결국은 화학 반응을 좀 빠르게 하는 거구나. 알겠지? 즉, 이것이 결국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구나. 우리 몸속의 화학 반응을 좀 빠르게 한 거구나. 뭐가? 효소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같은 말로 읽어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정보 투성이지 뭐. 효소를 구성하는 주 성분은 단백질, 주 성분이 뭔지도 얘기했고, 또 각각은 고유의 입체 구조가 있다라고도 했고, 또 효소는 보통 반응물하고 일시적인 결합을 한다라고도 했고, 자, 그렇게 반응물하고 결합해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부분, 그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고, 또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관련된, 즉 효소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막 준 거야. 단백질이다,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다, 일시적 결합이다, 또 각각의 이제 뭐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한다. 뭐 그리고 이 반응물 자체를 기질이라 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또 연결해서 다음 문장을 만들겠죠. 보면 이렇게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 이거 좀 전에 한 말이잖아요, 그지?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활성 부위와 기질의 구조가 잘 맞으면, 사실 그렇겠지. 구조가 맞으면 일어나겠지, 그지? 자, 구조가 맞으면 보통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즉,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걸 효소의 좀 특이성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촉매 과정이 끝나면 이 기질은 다시 생성물로 바뀌면서 그렇게 분리된 효소가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하게 되더라. 음, 자, 정리가 어떻게 되나 봐. 만약에 이 문단을 요약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한 말 좀 기억해 주세요. 머리에 담아 주세요.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열되었습니다. 이 문단을 요약하면 어때요? 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요약의 양이 좀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들을 좀 했냐 보면 여기에서 지금 각각 그 효소라고 하는 우리 몸속 자, 즉 효소의 어떤 특징부터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개념어를 좀 풀어지, 그지? 활성 부위야, 여기는 기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 즉 관련 용어도 좀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도 짧지만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정은 뭐 이런 거죠. 먼저 입체 구조가 잘 맞으면 일시적으로 복합체가 형성이 된다. 음. 그리고 나서 촉매 과정이 다 끝나면 이 기질은 다시 생성물로 바뀐다.
자, 그렇게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자, 이렇게. 알겠죠? 즉, 효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관련 용어 풀이해주고, 이 촉매 과정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세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틀린 거 찾아라. 인데, 지금 효소는 생체 내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 효소가 곧 촉매잖아, 그지? 이 촉매의 역할, 활성화 에너지 조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치? 결국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잖아.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결국 낮추기도 하고, 얘가 높이기도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촉매가 곧 효소라는 것만 알면 되지. 음. 자, 이렇게 우리가 1, 2문단 연결해서, 뭐, 1문단이 주가 되어서 이제 근거 찾아볼 수 있겠네. 음. 그래서 2번도 간단하게 아주 유사한 표현이었습니다. 촉매는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맞아요? 맞잖아. 음.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게 결국 뭔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기질의 구조와 효소의 활성 부위의 구조가 다르면 일어나지 않아. 어때? 그치? 구조가 다르면 안 일어나. 음. 자, 좀 전에 이 문단에서 구조가 같으면 결합이 시작돼 라고 했으니까. 음. 자, 4번. 촉매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 어떠니? 좀 전에 읽은 문단에서 연결해 볼 수 있잖아. 일시적 결합 맞고 고유의 입체 구조 가지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분리된 요소가 이 과정 설명할 때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분리된 요소가 다른 종류의 기질에 맞는 입체 구조로 변형되니? 아니잖아. 자, 뭐라고 했어, 좀 전에? 이렇게.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한다. 이랬지.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32번인 거예요. 32번에 이제 그래프가 보이는데,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우리가 이 지문 속의 내용을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이 모양이 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에너지. 자, 이 에너지 축을 보자. 에너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를 지문에서 연결할 수 있겠니? 있잖아. 음. 자, 우리 1문단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여기지, 그지? 그래서 에너지가 좀 높아지는 것,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은 뭐였지? 반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였지, 그지? 이 활성화 에너지가 결국은 낮아지는 것, 자,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반응 속도를 올리는 거잖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지. 알겠어?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연결해 볼 수 있지. 음. 자,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자, A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이에요. 그죠? A가 촉매가 없는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 이 B는 반응물에 부촉매를 넣은 것이겠군. 이랬어요. 자, B는 부촉매를 넣은 것. 자, 부촉매의 역할이 뭐죠? 자, 부촉매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좀 빠르게 찾아보면 되죠. 우리가 정리했기도 하고. 자,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A가 그냥 일반 그래프라면 촉매가 없는 상태라면 B가 부촉매를 넣은 것이다. 어떠니? 맞아? 틀렸지. 음. 자, 오히려 뭐라고 해줘야 하니? 얘는 정촉매를 넣었을 수 있겠다라고 반대말 써줘야겠네요. 그 다음 2번. 만약에 이번엔 C가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을 한다면, 또 가정이에요. 저 가정을 한다면 A는 반응물에 정촉매를 넣은 거다. 자, 어떠니? 지금 1번이 틀렸는데 2번이 맞을 수가 있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C와 비교해서 우리가 A를 봐줘야 하잖아. C와 비교해서 A는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정촉매를 넣은 것이겠군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빠르게요. 선생님이 그 좀 전에 미리 정리 다 해놨지만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속도가 이 C가 B보다 빠르다. 자, C가 B보다 빠르다. 자, 어떠니? 맞아요? 자, C가 B보다 빠르다. C가 에너지가 더 지금 낮게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결국 에너지가 낮을수록 결국 반응 속도는 올라가는 거니까. 빨라지는 거니까. 음. 그래서 C 자체가 B보다 빠르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본문 속의 내용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